안녕하세요. 저는 제 가족에게 차마 말 못할 짓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성격도 소심한데 인터넷 공간에 고백해 볼 테니 제 사연에 잘 봐주시기 바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남편은 지역에서 탄탄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업자의 배신으로 거래처를 다 뺏기고 빚만 잔뜩 떠안게 되었어요.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가 일자리를 찾아보겠다고 했고, 본의 아니게 별거 생활을 하게 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조금 모아둔 비상금, 아이들 앞으로 된 저축도 모두 해지한 상태라 저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고깃집이었는데 사장님이 꽤 점잖으셨어요. 사실 그렇게 보이기만 했죠. 그분의 실제 모습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요. 사모님은 몸이 약해서 집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바쁠 때 나와 카운터를 보기는 했지만 사모님은 늘 집에 계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주방장 아줌마는 사장님과 꽤 친해 보였어요. 나이는 사장님보다 많아 보이는데 사장님이 꽤 우대해 주더라고요. 손맛이 좋고 손이 따르니 주방장이 없으면 가게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저는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찾아갔고 바쁜 와중에 설거지를 마치고 야채도 다듬고 씻어놨어요. 사장님은 제가 손이 빠르고 일머리가 좋다고 만족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역에서 꽤 안정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었고 가족들과 여러 번 갔던 곳이었거든요. 일한 지 몇 달 되다 보니 일하는 사람들과 친해졌고 주방장 아줌마가 미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빙 아줌마 한 분이 주방장 아줌마에게 남자가 있다고 소근거리는 통에 결혼 생활은 안 해도 남자가 있는 건 좋은 일이지 하고 넘겼습니다.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없던 저는 주방장이 누구를 만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누굴 만나는지 한번 맞춰보라는 서빙 아줌마의 말에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어디다 써먹어 하고 핀잔을 주더군요. 식당의 남자는 사장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전부였거든요. 그렇다면 주방장이 사장님과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사장님과 주방장은 지켜보니 둘이서 은근 슬쩍 눈빛을 교환하기도 하고 가볍게 손을 스치기도 하더라고요. 부인은 몸이 약해서 집에 있다는데 사업장에서 여자를 만나는 사장님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돈을 벌러 온 사람이니까 제 할 일만 다 할 뿐이었죠. 장사는 그런대로 잘 됐고 회식을 하자고 했어요. 사장님은 모두들 수고한다며 소고기 특수 부위를 구워 먹자고 했어요. 그리고 모두들 거나하게 취했죠. 저는 술을 잘 못 마시니 한 잔만 마시고 분위기만 맞추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집에 갔고 저도 가방을 챙겨 집에 가려는 순간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잠깐 할 얘기가 있으니 듣고 가라고요. 제 사정 들어서 다 안다고 하면서요. 건강한 사장님의 눈빛은 너무 간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고 도망치듯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걸 알고도 수작을 부리는 사장 밑에서 일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하지만 돈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사장님에게 찾아가서 일을 관둔다고 말했어요. 사장님은 제 뜻을 잘 알겠다며
급여를 주시더군요. 당장 일자리는 있냐고 묻길래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지방에서 고생하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며칠간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제 사정을 알게 된 동네 언니가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애완동물 간식, 옷 등을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사장님은 저보다 많이 어려 보였는데 참 친절하더군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무실에서 택배 포장을 하니 나름 재미있더라고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꼼꼼하게 포장하는 모습을 보고 사장님이 월급 외 수당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집이 망했다는 소문이 그 사무실에도 쫙 퍼졌어요. 사장님은 저를 가엾게 보시고 야근 근무까지 시키더라고요. 수당을 더 챙겨주고 싶다는 명목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사장님은 상품을 촬영해서 업데이트하는 일을 했는데 새 상품이 나오면 야근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모두 저녁 6시에 퇴근했고요. 물량이 밀려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초밥을 사왔다며 먹고 하자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초밥을 좋아하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사장님은 맥주도 같이 먹자고 하면서 다정하게 따주더라고요. 사장님은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는데 부인과 사별한 지 3년이 되었다고 했어요. 아이도 안 낳고 강아지, 고양이 키우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했더니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달리 수다스럽지도 않고 말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제 모습에 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따라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장실에서 좁은 소파에서 사장님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너무도 건강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자정이 넘었더라고요. 휴대폰에는 딸에게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왔고 민망한 마음에 집에 달려갔어요.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냐는 딸의 물음에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솔직히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혼자 미소만 지었어요. 그날 이후로 사장님과 잘 만나고 있어요. 남편에게 가끔 연락이 오는데 왜 목소리가 떨리는지 아무래도 죄책감 때문이겠죠. 사장님은 일이 많다며 자꾸 야근을 시키는데 일이 끝나기도 전에 서두르니 정신을 차릴 수 없네요. 안 하던 일을 하니 몸이 천근만근인데 사실 기분은 너무 좋네요.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조심해서 만나야겠어요.